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구 15만의 소도시에 1년여 기간 사이 대형 도서관 3곳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광양시 얘긴데요. 교육청과 시당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독지가의 기부가 하나로 모인 결실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을 펼쳐놓은 듯 독특한 건물 구조가 눈에 띄는 광양시 중동의 공공도서관. 내부로 들어와 본 열람실의 모습은 더욱 특별합니다. 어느 책상에 앉아도 바깥 경관이 활짝 펼쳐지고 열람실은 마치 실내 놀이터나 집 거실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도교육청이 80억 원을 투자해 이달 초 개관한 700석 규모의 이 도서관은 특히 사서 전문 직원들의 경험과 의견이 설계에 반영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좋은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약간 좋은 점을 모티브로 차용 삼아서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요. 도서관의 사각지대였던 광양읍 용강리에는 300석 규모의 신설 시립도서관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26억 원의 자체 예산과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가족이 함께 찾는 도서관이라는 청사진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달 말 광양읍 사무소 인근에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표방하는 희망도서관이 착공됩니다. 이곳은 지역의 한 독지가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며 기탁한 30억 원이 건립의 종잣돈이 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큰 뜻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도서관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과 가족 도서관까지 도서관을 늘리자는 민과 관의 공감대가 결실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세미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외 계층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집중 취재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막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실천을 북돋기 위해 설치된 이 탑의 나눔 온도는 벌써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전 혼란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는 관심만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관심과 참여가 그분들에게 큰 희망으로 갈 것이거든요. 하지만 한파 속에서 여전히 따뜻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어졌던 소소한 물품 기부마저 줄면서 올 겨울나기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갑을 여는 기부도 좋지만 현장을 다독일 수 있는 밀착형 봉사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어느 모금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한데요. 지역에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봉사활동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촘촘한 나눔 문화가 겨울나기가 버거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작지만 더없이 소중한 보살핌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와 관심이란 단어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겨울의 문턱에선 지금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여수 경도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투자업체인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여수 경도 관광단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 미래에셋은 골프장을 포함한 경도 관광단지를 3,400억 원에 매입하고 5년간 7,500억 원을 투자해 최고급 호텔과 수상빌라, 요트 마리나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이달 안에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동안 전남개발공사와 투자시설이나 대금 납부 조건에 관한 협상과 함께 최종 외자 투자 규모를 조율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외자 유치 상황을 보면 영국계 국제투자회사인 캐슬파인즈의 투자 규모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본 투자 계약이 실행되면 내년 2월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도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SOC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와 교량 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선정되지 못한 데다 중국 투자기업 유치에도 실패했던 여수 경도. 미래에셋과의 차질 없는 투자 계약 체결로 계획대로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 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이 율촌 산단에 3천억 원대의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보임에너지, 글로첼 바이오매스 등 이른바 우드펠릿 제조업체들과 각각 2,500억과 5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업체는 율촌 산단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120만 톤 규모의 목재 부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해 오는 2019년부터 1차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을 증설해 세계 7위의 에틸렌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01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에틸렌 생산 능력을 10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가스터빈 발전기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증설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미국 등에서 해외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까지 마무리하면 4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데요.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전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유명 일식집입니다. 예년 같으면 폭주했을 송년 모임이 올해는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탄핵 청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드성드성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뭐 차분한 게 없으니까 그렇고.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11월과 연말 세일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마이너스 2%의 실적을 기록했고 광주 지역 이마트 5곳도 지난달 매출이 5% 감소했습니다. 세일을 해도 지갑을 열지 않고 생필품조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첫째 키우면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뭘 못 사겠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0으로 전국 평균보다 5.8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닭 오리고기 식당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피부로 직접 느끼잖아요, 지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한다가 뭐 다 죽어야 된다, 걔라 지금. 문제는 소비 심리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래를 비관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기에 이를 감안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올해 초 80대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던 끝에 방 안에 숯을 태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전남의 자살 사망자는 583명에 이릅니다.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숫자가 늘었는데 38%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남의 인구 190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5%로 전국에서 유일한 초고령 사회. 전체 노인의 30%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쓸쓸한 죽음이 한참 뒤에 드러나는 고독사도 늘면서 이웃들로 구성된 사회 안전망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이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개념이 상당히 혼돈돼 가지고 지역마다 각자 다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자살 사고 예방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빈곤, 외로움, 지병 등 요인이 너무나 다양한 실정. 특히 전남의 인구 규모를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노인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열차 탈선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55살 정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루 새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조금 전 7시 반을 기해서는 강원 산간 지방의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10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고요. 빙판길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칼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9도, 대전 영하 2.6도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2도, 대구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호남과 제주도에 또 눈이 내리겠고 주 후반까지는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